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에 있어서 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과학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에 본격적으로 수업으로서 조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최소한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봤을 때는 3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많이 그 개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조사란 조사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때 상당히 활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절차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즉,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가 궁금해하는 연구 질문에 대해 그 해답을 찾는 과정, 활동이고, 그 절차에는 반드시 그 질문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보는 반드시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우리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2가지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많이 하는 사람, 일반적인 바로 직접적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다양한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연치 않게 손바닥으로 모서리를 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겠죠.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치면 아프다는 것을 경험을 해본 거죠. 누가요? 바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손바닥으로 모서리를 치면 아프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손바닥으로 모서리를 치지 않겠죠. 이처럼 직접적 경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직접적 경험으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북극이라든가 남극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극과 남극을 가는 기회는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북극과 남극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저는 독일에 가본 적이 있는데, 독일은 맥주와 그리고 축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유명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가본 저 또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독일을 가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한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인 거죠. 즉, 지식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책이라든가
요새는 유튜브 많이 하니까 책, 유튜브 관련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이 반드시 올바르고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지식인가에 대한 질문을 봤을 때 한 번쯤은 검증을 하고 한 번쯤은 과학적으로 그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지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그 해답을 찾는 과정, 즉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 있어서 좀 내려오시면 이 정도 부분에 그 여백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 지식에 관련된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개념을 정의하실 때 조사란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큰 맥락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맥락은 바로 이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 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사의 목적을 보신다면 조사는 기본적으로 한 7가지 형태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7가지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사회 현상이나 문제의 어떤 탐색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집단 내지는 사건 또는 현상들에 대해서 기술, 여기서부터는 기술이라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묘사한다던가 있는 그대로 그 부분을 요약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그 현상들을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변수와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신다면 독립변수 또는 그래서는 종속변수,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에 대한 검증,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그리고 사회적 지표에 대한 어떤 지표 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은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탐색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탐색과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설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줄여서 탐기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요. 탐기설. 그래서 조사의 목적 3가지,
탐기술, 탐색, 기술, 설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 있어서는 그 탐기술, 탐색과 기술, 설명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탐색은 어떤 현상, 연구를 수행할 때 알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서 사전에 특별한 지식이 없거나 선행이 없는 연구에 주로 탐색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특별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못한 거죠. 잘 알려지지 못하고, 또한 선행 연구가 없다는 것은 기존에 연구가 잘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갑작스럽게 큰 지진 또는 질병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와 같은 형태로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경우, 그 선행에 대한 부분들이 없을 경우 주로 사용되어지는 조사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적 연구는 단순히 사물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개인적 호기심과 직접 연구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활용되어지기도 하고요. 탐색적 연구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조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관찰된 사실을 일반적인 수준에 요약하여 기록함으로써 현상 자체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바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것을 묘사한다라고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일반 수준에서 요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록 형태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조사에 대한 대부분이 진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계 조사나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 주택 조사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여론조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좀 많이 나오죠. 선거철이 되어지면서 무슨 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게 누구누구는 몇 퍼센트가 무슨 당을 지지한다. 그리고 어떤 후보자들의 도덕성, 전문성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형태들이 어떤 그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이런 것을 묘사하는 형태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탐색과 기술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 상위로서 좀 활용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설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설명이란 그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기술을 넘어서서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 또는 원인을 밝히는 것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현상이 확립된 일반적 법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상을 설명하는데 연역적 설명과 그리고 또 어떠한 설명을 하기 위한 어떤 과거의 관찰 기반을 둔 확률적 일반화에 의존하는 귀납적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설명을 할 때는 변수라는 개념이 좀 필요로 하고요. 이 변수에 있어서 크게
독립 변수. 독립 변수는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예. 이 종속 변수는 하나의 연구의 하나의 주제가 되어지면서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는 영향을 좀 미치고 종속 변수는 하나의 연구의 주제인 동시에 영향을 받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말을 질문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든가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글을 쓰는데 그리고 말을 하는데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예측,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가설 검증, 그리고 다양한 조사의 어떤 사회 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조사에 대한 목적도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조사란 어떤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조사의 목적 세 가지를 본다면, 그래서 탐색, 기술,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봤었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 이런 어떤 묘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원인과 결과라든가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탐색, 기술, 설명을 같이 학습했습니다. 많은 내용에 보다 지금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을 하고 핵심적인 단어를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조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조사의 목적 세 가지를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